전국 방방곡곡 샅샅이 뒤졌다. 찾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맛집 발굴 프로젝트. 눈이 닫혀 있어요. 장사를 안 하시나 봐요. 방송이 많이 나왔구나. 다른 데 또 찾아 나서야죠. 맛집 찾게 해주세요! 맛집이 어디 있을까요? 천견팔계 현장. 방송 출연 전무한 진짜 맛집을 찾아라. 오늘의 목적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 경기도 양평으로 떠났다. 있다는데요. 맛집을 좀 찾고 있어요. 오늘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맛집을 찾고 있거든요. 지금 출근해야 돼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양평에 뭐가 유명하지? 모르겠어요. 나는 맛집이 어떤 집이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고생 없이 숨은 맛집이 금방 찾아질 소리야? 대구에서 나왔는데요. 그리고 양평에 좀 맛집을 찾고 있어요. 혹시 맛있는 식당? 양평은 넓으니까 먹고 또 먹다 보면 만나질 것이니 아저씨 맛집 좀 알려주시오. 어? 서점 들어가면은 팥빙 맛 유명한 데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면 손님 많아. 문예리 서점은 초입에 왼쪽에 소방서 있거든. 그 옆에 주차장 넓은 저 상가가 한 5-6개인가 있어. 그 집이. 가면은 팥죽이 유명한 데가 있어. 한번 가봐. 동네를 평정한 팥죽을 찾아 걷고 또 걸어보는데 소방서 지나면 있다고 했는데? 저기 팥죽집 있다. 여기야 찾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으로 들려. 입소문 자자한 맛집답게 이미 사람들로 복세통을 이루고 자리에 앉으려던 그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이미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됐다. 먹지 못해 슬픈 음식이요. 그대의 이름은 팥죽이었으니 뜨끈한 팥죽 한 그릇에 꽁꽁한 몸을 사르르르르르르 녹여보지도 못한 채 스치듯 안녕. 방송이 많이 나왔구나. 다른 데 또 찾아 나서야죠. 하지만 여기서 좌절할 수 없는 법. 심기일전 다시 숨은 맛집을 찾아 나서 보는데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옛날 때도 검정 가마솥에다 하고 땅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닭 이렇게 볶아 닭도탕식으로 해서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못 넘어갈 텐데 거기는 여기는 길이 아닌데. 뭐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많이 와요, 손님들이. 이 길로 올라가서 정상에서 다시 저 마을로 내려가는 길로 한참 가야 있을 거예요. 고생의 서막을 알리듯 때마침 눈까지 거들고 야, 차 미끌러, 그쵸? 야, 괜찮을까? 내려도 어떡해요? 아이고, 야, 너무 위험한데?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이게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가지고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차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한데 이거? 차가 안 되면 발로 간다. 숨은 맛집을 향한 열정, 그 누가 막을 것인가? 여긴 것 같은데? 눈이 닫혀 있어요. 장사를 안 하시나 봐요. 가는 날이 장날, 겨울에 장사를 안 한단다. 지금은 장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산속까지 올라와가지고 마트 문 닫았는데 어떡하지? 또 다른 데 있겠죠? 숨은 맛집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노은길 헤치며 산을 올랐건만 허탈한 마음 달랠 길 없다. 맛집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산 꼭대기 정상까지 왔어요 지금. 돌발 상황, 맛집 찾다가 산속에 갇힐 위기. 이때 저 멀리 보이는 한 줄기의 빛, 희망을 안고 다가가 본다. 맛집을 찾다가 여기 산속까지 올라왔는데 혹시 여기 맛집이 있어요? 산속에는 못 본 것 같은데?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걸어가면은 1시간, 패러글라이딩 타고 내려가면 10분이에요. 어떻게들 아세요? 패러글라이딩 탈게요. 그렇죠? 이번엔 하늘에서 찾는다. 간절한 염원 담아 드디어 비상! 맛집 찾게 해주세요! 어떡해!
PD 절격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오. 맛집이 어디 있을까요? 맛집이요? 맛집 바로 옆에 오늘의 운세에 산 정상에서 귀인을 만난다고 했는데 드디어 맛집을 찾게 되나보다. 느낌 좋다. 맛집이 이렇게 금방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맛집으로 향하여 고!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맛집은 이 동네에 있다. 본격적인 탐색에 돌입.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서 여기 들어가면 그 백숙 잘하더라. 거기 우리 손오번 오래 먹어봤어. 드디어 희망이 보이나 싶던 그때 이 동네는 없어. 이 동네는 이 동네는 없어. 하늘도 무심하셔라. 점력 이대로 맛집을 찾지 못한단 말입니까? 내가 그 나서 토닥 잘하는 집 있어요. 봐봐. 백숙집 잘해요. 한번이 누구 앞에 결정적인 제보를 시작으로 번물 터지듯 쏟아진 맛집 정보. 이제 직접 가보는 일만 남았다. 어르신들의 적극 추천을 받고 찾아간 닭백숙집. 토종닭 엄나무 백숙 주세요. 이 집의 대표 메뉴 토종닭 백숙이 뽀얀 자태를 뽐내며 등장하고 딱 보기만 해도 푸짐하다. 잘 익은 토종닭 위로 싱그러운 부추와 함께 떡하니 한 자리를 차지한 낙지까지 몸에 좋다는 보양 재료들 한 그릇에 총집합. 진짜 맛이 있을까? 지체 없이 한 입 뜯어보는데 쫄깃하다. 그렇다면 딱 알맞게 익은 낙지는 어떨까? 낙지랑 닭의 조합은 실패할 수가 없겠는데요? 보양식재료라 하면 빠지지 않는 선수들끼리의 조합. 이거야말로 두말하면 입 아프다. 체력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닭백숙만으로도 부족하다면 누룽지 녹두죽이 있다. 토종닭에서 우러난 진한 국물에 은근하게 끓이는 누룽지 녹두죽. 그 맛은 뮤직비디오에서 나왔는데요. 방송에 혹시 나오신 적 있어요? 저희 집이요? 네. 한 번도 없어요. 방송에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촬영을 좀 해도 될까요? 아, 예, 하셔도 돼요. 네. 아, 촬영을 해도 돼요? 네, 하셔도 돼요. 진짜요? 네. 숨길 게 있어야지 뭐 원재료 깨끗하게 하고 그냥 하는 거니까 네, 촬영하셔도 돼요. 닭백숙의 진한 맛을 내는 비결은 무엇일까? 대답은 이 저장 창고 안에 있었다. 제철 맞은 재료들을 대량으로 공수해 보관한다는 사장님. 무엇보다 1도에서 4도 사이의 저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재료 하나하나가 음식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다 보관도 잘 해야 되고.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식당 자리를 이어받아 1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사장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뽑히지 않는 고집이 하나 있다. 바로 식재료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것만을 쓴다는 것. 좋아요. 아주 좋아. 공기가 좋고 물이 좋으니까 이 고장게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통에 물을 받기 시작하는 사장님. 바로 이 물이 백숙 국물의 맛의 비결이라 하네요. 수질 검사까지 마친 천연지하수 되시겠다. 쓰던 물을 써보니 음식 맛이 좋지 않아 이 지하수만을 고집한단다. 저희 집은 따로 육수를 이용하지 않고요. 천연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재료가 최고의 양념. 지하수에 항생제 없이 직접 키운 토종닭을 넣어주고 은행대초, 황기, 엄나무 등 몸에 좋다는 약재들이 살포시 자리를 잡는데 토종닭의 육질이 연해지도록 압력솥에서 찜질 시작. 이제 보약으로 변신할 일만 남았다. 벌써 다 됐죠? 드디어 엄나무 토종닭 백숙 완성! 어릴 때부터 요리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다는 사장님. 25의 나이로 식당을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월에 다져진 사장님의 요리 철학은 진한 닭백숙 한 그릇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 번 오셨었는데 다음번에 오셨는데 맛이 바뀌었어 이러면 등을 돌리시겠죠. 평범한 맛이지만 그 맛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일정한 맛을 내고자 하는 사장님의 고집이 담긴 양탁의 숨은 맛 토종 닭백숙. 이제 전문가의 검증만이 남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오늘은 네. 엄나무 백숙집. 엄나무 백숙이에요. 아우, 이 겨울철에 뜨끈하게 보양할 수 있는 그런 요리인가 보다. 기대의 첫 발걸음으로 입장! 와. 와. 닭백숙이 품은 영양을 증명하듯 힘차게 끓기 시작하고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이보은 요리 연구가의 깐깐한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굉장히 깨끗한 맛인데 또 불구하고 엄나무의 향이 약간 올라오면서 굉장히 국물 맛이 진하고요. 그다음에 풍미가 있어요. 탱글탱글하게 잘 익은 낙지를 먹기 좋게 자르다 보니 눈에 띄는 이것. 식감도 있고 씹히는 식감도 아주 좋은 호부추를 넣으셨어요. 이거 살짝 김이 오른 다음에 닭살하고 말아 먹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향긋한 부추를 야무지게 말아서 한 입 먹어보는데 하도 맛있어서 말문이 막혀버렸다. 웃겨. 백숙의 진미는 닭다리 아니겠습니까? 살이 튼실하게 차오른 토종닭의 다리. 적당히 익은 부추의 도움을 받아 닭다리의 맛을 음미해 보는데 얼굴 가득 흡족한 미소가 번지는 걸 보니까 이번에도 대만족인가 보다. 사실 우리가 토종닭 그러면 약간 살집이 쫀득하지만 약간 쫄깃쫄깃하다라는 느낌이 딱 있는데 이걸 압력솥에 한번 푹 고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혀 질기지 않고요. 이 껍질까지도 굉장히 쫀득해요. 죽을 좀 끓여 먹으려고 제가 닭을 좀 건져냈어요. 어느 정도 끓이고 나서 그 다음에 넣어야 누룽지의 본연의 그 구수함과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그 입안에 있는 식감까지. 토종닭에서 우러난 진한 국물이 녹아든 녹두죽 위에 고소한 누룽지가 살포시 곁들여지고 누룽지의 바삭함이 적당히 살아있을 때까지 끓여준다. 이보은 요리 연구가의 손맛까지 더해진 뜨끈한 누룽지 녹두죽. 과연 그 맛은 어때요? 누룽지 나중에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딱 씹히는 식감이 진짜 맛있어요. 지금이. 추운 겨울에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또는 아이 데리고 이렇게 한 가족이 오셔서 뜨끈한 닭백숙에 그다음에 아주 맛있게 끓여놓은 누룽지탕까지 잡수시면 온 가족의 행복이 더 붙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뭐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다 만족하는 한 끼의 식사가 될 것 같아서 충분히 제가 만족하면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입맛도 사로잡은 엄나무 토종닭 백숙.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고 했던가. 백숙집 단골은 먹는 자세부터 남다르다. 토종닭은 뭐니 해도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이라나 뭐라나. 아 좋겠다. 야, 이제 겨울철 불락이네. 최고네, 최고. 이 맛이야, 이 맛. 딴 데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여기만은 여기의 맛에 여기 집에 맛집의 특이한 맛, 담백하고 쫀득쫀득한 맛,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혼자만 먹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입소문으로 자꾸 오는 거야. 어디든지 망한 거든 좋은 거든 입소문이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맛있다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한 입 잡고 두 입 건너가서 입소문이 나서 많이 오는 거야. 알려진 동네도 아니고 그렇게 또 인터넷에서 나온 데도 아닌데 문제는 너무 맛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제가 닭을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지 그 정도면 설명이 충분하지 않나. 먹을수록 든든하다. 한 번 먹으면 다시 찾게 된다는 토종닭 백숙의 맛. 처음 같은 마음으로 가족들이 먹는 것처럼 신선한 재료로 할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한겨울 추위야 가라. 맛은 더하며 건강까지 사로잡는다. 진한 보양 음식이 기다리는 경기도 양평으로 떠나보자. 오늘의 작전 지역은 바로 백두대간의 중심 태백산이 우뚝 솟아있는 대표 겨울 여행지 강원도 태백시. 사람 모이는 곳에 곧 훌륭한 먹거리가 있기 마련. 소문 맛집을 찾기 위해 주민들이 바글바글하다는 태백 최대 시장 통리 5일장으로 향했는데 과연 어떤 맛집이 나올까나. 기대된다 기대돼. 드디어 소소문 시작. 유명한 먹거리가 있나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동네 장터국밥 5일, 15일, 25일 한 달에 3번밖에 안 해요 이 집은. 부산에 소문도 걸로 소문도. 부산에서 소문 듣고 오신 거예요? 그거 가면 다 한 군데 있어요. 큰 소대 파는 데가. 울베나 큰 소치기에 일단 가봤는데요. 솥이 엄청. 어머나 이것이 무엇이요? 초대형 가마솥 등장. 성인 남성의 팔 넓이만한 지름의 그야말로 초대형 가마솥. 그리고 그 안에는 이토록 힘이 펄펄펄 나는 걸쭉한 육수가 끓고 있다. 혹시 지금 뭐 몇 인분이에요? 이게 한 3등이요. 그래도 장날마다 이 한솥 거뜬히 비워낸다나? 시장 대표 국밥 맛 한펄 난다. 소주씨만 달라세요. 밥은 리필됩니다. 저렴한 가격에 육수와 공깃밥은 무한 리필. 통리 5일장 대표 국밥의 통큰 인심이란다. 뿐만 아니라 소고기가 유명한 태백시답게 국밥 안엔 소고기가 한가득. 인근에서 식육점도 운영하는 식당 주인 덕분에 자투리 고기를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이 국에 밥을 안 말면 국밥이 아니더래요. 밥도 한 그릇 야무지게 말아준 뒤에 거지만 건더기와 함께 한술 푹 떠서 뜨거울 때 아마 요래 한 입에 꿀떡. 그야말로 개눈 감추듯 호르르르르르 먹게 되는 장터 국밥의 맛. 고기도 많이 들어요. 밥도 무한으로. 배를 안 불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푸짐한 양은 물론 진한 육수의 저렴한 가격까지 장터 국밥의 삼박자가 완벽한 이곳. 그런데 방송에 나온 적 있어요? 방송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뭐 나오셨어요? 아우 근데 너무 많이 나가고 나 진짜 부러웠잖아. 방송에 나오셨어요? 조금 많이 나가고. 역시 이만한 곳이 전파를 안 탔을 리 없다. 처음부터 다시 수소문을 시작하는 제작진. 태백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한 번씩은 이제 접해보죠. 그게 뭐예요? 닭발 편육이요. 닭발 편육이라고나? 저기 개인 주택에 있어. 조금 생소한 음식 닭발 편육. 그런데 정말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거요? 완전히 다 가정집이네. 식당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주택가. 일러준 주소로 오긴 했지만 여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리 봐도 일반 주택인데 이거 혹시 문 닫은 거 아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들어가 보자고. 응? 안녕하세요. 이건 닭발 편육 파는 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들어오세요. 네. 다행히 제대로 찾았다. 외관과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집을 연상케 하는 내부. 바로 그때 메뉴판도 주문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작진 앞에 나온 이것은 오직 태백에서만 맛볼 수 있는 두 가지 색깔의 닭발 편육. 크다고 정말 맛깔스럽게 생겼구만. 소리까지 맛깔스러운디 진짜 맛은 어떻소? 이 닭발 편육은 약간 그 매콤한 맛이 같이 가미가 돼 있어서 좀 많이 먹어도 좀 안 질리고. 둘 다 매운맛인데 빨간색 편육이 이제 좀 더 맵네. 먹고 또 먹고 입맛 당기는 매콤함에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동이 나버린 닭발 편육. 근데 둘이 며칠 굶고 오는겨? 어찌 이렇게 잘 먹어? 응? 그냥 막 계속 먹었던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맛? 혹시 여기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왜? 성공 임박. 혹시 촬영을 해도 될까요? 제가 혼자 하는 일이라서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촬영 그거 하는데 제가 벅차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포기가 너무나 아쉬운 제작진. 결국 거듭된 설득 끝에 그러면
닭발 편육의 탄생 과정만이라도 취재 허락 성공. 정호다. 여러 번의 손질과 세척을 한 뼈 없는 닭발을 3시간 이상 꼭 삶아낸 뒤 청양고추와 마늘을 믹서기에 갈아서 요 매콤의 기술을 함께 넣고 끓이는데 더 매콤한 편육을 만들 냄비에는 고춧가루와 고추장까지 투하. 국물이 자박자박해질 때까지 약 4시간 이상을 다시 푹 구워내면 1차 준비 완성이요. 미리 준비한 틀에 부은 뒤 비닐로 정성스레 포장을 해주면 2차 작업도 완성이요. 냉장고에다가 식히는데 6시간 정도 쳐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고친 편육을 네모 반듯 장갈하게 잘라주면 태백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매콤 고소한 수제 닭발 편육 완성이요. 근데 대체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을 해냈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 애기 아빠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술안주로 만들어주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맛보라고 드렸더니 우리 집도 큰일 있을 때 해주세요. 우리 집 관광 갈 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음식을 하게 됐어요. 저희 집 식구들한테 해주듯이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내 가족을 위했던 그 정성과 마음이 손님에게도 통한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영하 17도를 넘나드는 한파에도 소소문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 제작진. 네, 맛집을 하면은 장? 입이 먹는 게 좀 까탈스럽거든요. 그런데 그저 중국장은 먹어보니까는 저희 입에는 딱 맞더라고요. 짜지 않고요. 그리고 냄새도 달라고 구수하고 더 끝맛이 좀 시원시원해서 맛있어요. 고생 끝에 얻은 정보로 향한 3번째 식당. 사람들로 꽉 찬 모습인데요. 이번엔 손님에게 다가가 말다. VJ 특공 냄새 나는데 혹시 여기 단골이세요? 자주 오는데. 아, 여기 단골이세요? 한 몇 년 정도 단골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 넘은 것 같습니다. 15년 정도요? 같이 좀 식사 좀 같이 해도 돼요? 같이 드시죠. 15년 단골이라 하는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제작진. 곧바로 음식이 나오고 주 메뉴인 청국장을 중심으로 태백에서 채취한 현지 산나물과 김치, 돼지고기 수육과 별미 더덕무침까지 푸짐한 건강식 한상 차림을 보라. 통장보다 땀 흘릴 뜨끈한 비주얼이구만. 어떠 더워. 그런데 대체 다른 식당과 어떤 점이 다르기에 태백시 주민들의 발걸음이 여기 머무는 걸까? 바로 그때 청국장인데 냄새가 그렇게 청국장 냄새가 안 나요. 네. 이 집 들어오면은 냄새가 청국장 냄새가 별로 안 나. 이게 나름대로 개발한 기술이에요. 근데 그거는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물어봤죠. 궁금하니까. 향긋함이 감돈다는 이곳 청국장. 15년 단골쯤 되니 알게 된 비결이 있다는데요. 청국장 그러면 냄새 지독하잖아요. 그리고 계량 청국장은 또 얕은 맛밖에 없고. 네, 그죠. 근데 이 집은 전통식으로 하면서 냄새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집하고는 맛이 틀린 거죠. 이것만의 전통 방식이 청국장 특유의 냄새를 없앤다는 것. 그렇다면 향긋한 청국장의 맛은 어떨까? 구수하면서 좀 섬세한 비리 있다거나 청국장의 특유의 그런 것도 없고. 들어보세요. 두부요? 네. 두부. 이거 해서 더덕. 이런 게 이제 신사밥이네. 여기에 수육과 나물 반찬들을 차곡차곡 원하는 대로 싸 청국장에 찍어 먹는 삼합까지. 먹는 방법이 할머니가 알면 그러면? 가지각색 먹는 법은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이곳의 손맛에 반해 오랜 단골이 됐다는 주민들. 귀한 손님 왔을 때는 이 집을 꼭 데리고 와야겠다. 부탁할 때는 그럴 때 또 여기 데리고 옵니다. 네, 그러면 뭐 그게 다 성사됩니다. 즐겁게 식사를 하다 보니 어느새 그릇도 깨끗이 비었다. 오늘 좀 식사 어떠셨는지? 오늘 뭐 같이 먹어서 그런지
더 먹었습니다. 더 맛있게. 이 방송을 내보내도 될 만큼 괜찮을까요? 충분합니다.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었습니다. 단골 손님의 강력 추천에 당장 식당 사장님에게 돌진! 혹시 그 만드는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만드는 거요? 네, 보여드리죠. 드디어 섭외 성공! 만박길세라 주인을 따라 들어간 곳은 이 집 음식의 맛을 결정한다는 비밀의 방, 아니 비밀의 푸들장. 냄새 나죠? 청국장이 냄새가 이런 냄새가 나야 된다고. 이게 가장 지금 잘 뜬 청국장의 시점이에요. 이게 바로 3대째 25년간 이어져 내려온 가문의 비밀. 잘 띄워진 전통 청국장의 모습이다. 간을 하지 않아도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전통 청국장. 맛이 어때요? 찰지면서 구수한 느낌? 특제 소재 청국장은 정성과 노하우가 없으면 오랜 시간 꾸준히 일정한 맛을 내기 힘들다고. 청국장은요, 절대 욕심을 내서 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청국장은 첫째는 물도 좋아야 되고 콩도 좋아야 되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있어야 되고 많이 해서 쟁겨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잘 띄워야 되니까. 이렇게 잘 띄워낸 청국장 하나가 25년간 식당을 지탱한 기둥이 되고 가문의 자랑이 됐단다. 맛있겠다. 뿐만 아니라 함께 나가는 모든 밑반찬 역시 태백에서 나고 자란 채소를 이용해 직접 만들거나 담갔다는 말씀. 또 다른 주요 메뉴인 소육 역시 그냥 삶기만 하진 않았다는데요. 요 거무스름한 곳의 정체는 바로 태백에서 나는 약초, 그런 한방 재료를 가지고 만들죠. 청국장과 소육 맛의 궁합을 한 번 맛보게 되면 붙박이 단골 손님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이 청갈하고 소박한 건강식 한상 차림 덕분에 가게는 말 그대로 발 디딜 곳이 없는 문전성 씨. 야, 이거 진짜 맛집 인정이다. 내가 인정했어. 우리 어머님이 참 이 청국장을 잘했어요. 근데 내가 태백산에 와서 이게 맛을 보네요. 옛 추억까지 불러온 청국장의 맛. 그렇다면 과연 전문가의 평가는 어떨까? 단골 손님들과 똑같은 메뉴로 요리 연구가 역시 맛을 봤다. 이 청국장은 사실은 겨울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콩을 발효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익균이 많은지가 몰라요. 굉장히 장운동이 좋고요. 그다음에 내장비만 조금 빼는데 좋고요. 맛은 물론 건강까지 좋아진 날이 이것이야말로 꼭 먹고 청국장 먹고 여기에 더해 밑반찬을 얹어 단골들의 선압 방식으로 수육까지 먹어보는데 기화자! 딱 태백 지역에서만 와서 먹을 수 있는 진짜 산골 반찬? 딱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밥상 자체가. 고소한 손맛과 옛 집밥이 그리워 이곳을 찾는다는 손님들. 이 뜨끈한 청국장이 바로 강원도 태백시 주민들이 매서운 한파에도 신이 날 수 있게 해주는 진짜 현지의 숨은 맛이란다. 아주 간이 약해서 정말 부드럽고 부담이 없네요. 오시는 손님들마다 제가 이렇게 먹고 느끼는 것처럼 편안한 한 끼 식사를 하고 가셨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전통의 맛과 새로움 사이에서 정성이라는 중심을 지켜온 태백시의 숨은 맛집들. 앞으로도 그 명맥이 쭉 이어지길 바라본다. 진정한 맛집을 찾기 위해 찬바람 가르며 오직 맨몸으로 고군분투에 나선 생고생 여기. 아, 힘들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진짜 중에 진짜는 따로 있다. 사전 조사도 섭외도 없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사람들의 입소문뿐. 지역 사람들이 인정한 진짜 배기 맛집은 과연 어디에? 전국 방방곡곡 숨은 맛집을 찾아서 VJ 카메라 출발!
겨울이라고 집에만 있을 순 없는 법. 간만에 나온 바깥 나들이 한껏 신이 난 사람들.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모두 썰매 타는 데에 흠뻑 빠져버렸는데 그거 재밌겠다. 왠지 날아가는 느낌. 미끄럼틀로. 하지만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있다. 새로운 맛집을 좀 찾고 있어요. 맛집이요? 맛집은 말고 썰매 타면 안 될까요? 마치 스케이터처럼 빙판 위를 달리던 제작진. 아 힘들다. 이거 뭐냐? 이게 어떻게 건데? 카메라 내가 들고 빨리 와 저기 오자고 여기 빨리 가서 같이 찍어. 아 26일 날 우리 특공대 텔레비 나오는데 오늘 강시하고 같이 찍으려고. 방송 봤는데 갔다가 거기 저기 나왔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나서 봤어 봤는데 우리는 뭐 다 나온대 하는 거지만 안 나오고 그러는 거지. 안녕하세요. 이건 뭐 저희도 오늘 처음 하죠? 저희 아는 데가 없어. 아는 데 없으세요? 다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라니 포천의 정통한 주민들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게 찾아 도착한 곳은 이곳 토박이들만 모여있다는 한 마을 회관. 맛집을 좀 찾고 있거든요. 맛집이요? 맛집이 여기 없어. 아 여기 우리가 찍어가요. 맛있는 냄새 나는데 저 뭐예요? 미역 쪽에서. 너 미역. 맛집 찾느라 빙판 위를 달린 제작진이 눈을 희번뜩 뜨게 되는 건 당연지사. 일단 군침부터 후루룩 흘려보르기. 맛있겠다. 자, 두분 두부가 입에서 사르르 녹으니 저희도 입에서 사르르 녹는 건 둘째치고 아니 맛집은 안 찾을까요? 응? 네, 맛집 좀 모르세요 맛집. 저희 맛집 꼭 찾아야 되는데. 수목원 가기 전에 고모리 저수지 넘어가는데 글로 가다 보면 거기 아주 의식점이 뭐 말도 못하게 많은데 뭐. 원래 주인공은 그 모습을 늦게 보여주는 법이라지만 이제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KBS 브이앱에서 나왔는데요. 요즘 잘 모르는데. 포천의 숨은 맛집. 몰라요 나는.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말 좀 물을게요. 예? 거기 초입새 있겠지. 전라도. 전라도. 거기가 뭐 하는 데예요? 한정씨. 그 전라도 집이 유명해요? 반찬이 한 20몇 가지 나와요. 근데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 여기서 한 1km 정도 좀 이렇게 가면 지금 오른쪽 편에 있어요. 추천을 받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 이 집인 것 같은데? 전라도. 드디어 찾았다. 낯익은 이름과 낯선 이름이 떡하니 걸려있는 이곳. 사람들이 추천해준 그 명성에 걸맞게 가게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다. 들어올 때부터 눈에 띄던 생소한 그 이름을 먼저 물어보는데 얘는 보리굴이요. 일단 이걸로 그래요? 고생이 싹 사라져버릴 오늘의 메뉴는 바로 버리굴비 정식이라고는 하는데 하다 상다리 부러져가시오. 뭘 먼저 먹어야 할지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먼저 아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밥을 필두로 한눈에 봐도 맛깔스러워 보이는 각종 밑반찬까지 거기에 연기가 좌르르르르르 황금빛에 뽐내는 버리굴비가 최종 등판했으니 침이 꼴까닥 넘어간다. 눈치코치 볼 필요도 없이 먼저 그 맛부터 확인을 해보는데 제작진의 눈이 번쩍. 사실은 저희가 그 VJ 특공대에서 나왔어요. 혹시 방송에 나오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 없어요. 네. 그럼 혹시 저희랑 이렇게 촬영을 하실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방송도 나온 적이 없다. 이제는 사장님의 허락만이 남은 상황.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KBS VJ 특공대에서 나왔네요. 저희만 알기에는 또 와서 또 이왕이면은 시청자들한테 좀 알려주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저희가 그 촬영을 진행해야 할 건데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혹시 가능할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성공! 이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지 하나씩 이유를 파헤쳐볼 참인데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한다는 것은 이제 옛말.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 당연지사. 양과 질 도로도로 갖췄으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이제 버리굴비를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사모님이 직접 알려준단다. 목살을 밥을 마르셔서 마른 밥에다 요 생선을 얹어 드시면 별미를 다 드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옛날에 근데 물 마른 밥에
이 네. 조기를 쫙쫙 찢어서 그 얹어주는 네. 그거라고. 누군가에겐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또 누군가에겐 새롭고 신선한 맛을 선사한다는 요 녀석. 그 매력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맹추위에 칼바람이 대수랴 자꾸만 이 집을 찾게 된다고.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그 오름에 타서 이렇게 올리면 비린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딴 데서 많이 먹어봤는데 이 집 굴비는 좀 쫀득쫀득하고 냄새가 나서 좋아해. 그리고 식감이 꼬들꼬들하셔서 참 좋네. 이 보은 요리 연구가는 이 집 보리굴비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장님! 사장님! 굴비 지금 하고 계세요? 아, 예. 아, 굴비. 네. 야, 이렇게. 오. 오, 실한데요, 굉장히. 이거 어디 거예요, 굴비가? 이거 영광에서 올라오고. 영광. 1년에 딱 한 번 전남 영광에서 겨울 해풍에 말린 굴비만을 사용한다는데 적절한 온도와 바람에 맞춰 생선을 조금 더 말려내는 것이 포인트.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고 비린내는 없앴단다. 본 조기 가지고 이렇게 굴비 만들면 요 배밑살이 아주 노리끼리해야 더 고소하다고 어머님들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거보다 엄청 얘는 노리끼리해요. 굴비의 퀴퀴한 냄새를 떠올리는 사람들을 위해 잡내를 완전히 잡아냈다는데 뽀얀 그물 뭐예요? 이게 쌀뜨물입니다. 살을 육질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요. 아, 살집을? 예, 그리고 네. 이제 비린맛을 좀 잡아준다고. 비린맛 그러죠. 잡아주고. 예. 그렇게 하루 정도 쌀뜨물 속에서 깔끔하게 때 빼고 광낸 보리굴비는 찜통에서 뜨끈한 스팀 팍팍 받으며 온몸 구석구석에 따뜻한 기운을 장전하고 나서야 손님 상의로 직행할 준비 완료! 진짜 멋져요. 내 인생에 대충이란 없다. 시간은 칼같이 지켜야 하는 게 주인장의 철칙이란다. 위에가 진어름이하고 등이 색깔이 노랗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황금빛이. 속살을 확인해보는데 고급스러운 황금 빛깔 뽐내며 위풍당당하게 그 자태를 드러내는 보리굴비. 손으로 정성스럽게 한 점 한 점 발라내야 제대로 된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단다. 자고로 굴비는 사시사철 마주해도 정겨운 음식이지만 특히 겨울엔 잊지 않고 꼭 굴비를 챙겨 먹는다는 이보은 요리 연구가. 그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사실은 이 굴비가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서요. 지금쯤 딱 추위가 진짜 아슬아슬할 때, 요럴 때 먹어줘야지 제격이거든요. 전국에 내루라 하는 웬만한 음식점은 다 가봤기에 반찬에 있어서는 더욱 깐깐한 평가를 내리게 된단다. 신중하게 하나하나 그 맛을 음미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다름 아닌 시래기 무침. 진짜 우리가 흔하게 먹는 시래기하고는 조금 맛이 다른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그 식감이 굉장히 좋고요. 시래기가 약간 줄기가 조금 뭐랄까 쫄깃쫄깃한 맛도 있는데 요건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이야. 시래기가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편견은 이제 그만. 주인장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나. 보관 방법 역시 특별하다. 이게 그렇게 오래 힘들게 해온 소중한 우리 보물 1년 동안 쓸 시래기예요. 그런데 시래기는 안 보이고 웬 돌들만이 한가득. 시래기는 어디 있대요? 소금만 뿌려서 눌러놓은 거예요. 이게 시래기 자체에서 물 나와가지고 물이 생긴 거죠. 시래기를 말릴 때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시래기가 다 부서져 버릴 수도 있고 또 삶아서 먹을 때 식감이 질겨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옛 어른들이 사용하던 방법을 그대로 본받았다고.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비밀스러운 곳으로 제작진을 안내하는데 이게 다 뭐요? 여기 뭐 이렇게 많아요 여기. 이게 우리 보물 창고예요. 이게 우리 숙성실. 1년 동안 쓸 것들 절여놓고 다 해놓은 것들 날짜별로 해놓고. 1년에 한 번 다음 해에 먹을 장아찌를 만들어 둔다는데 딱 부지런하기도 하셔. 이게 방풍 장아찌예요.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풍나물 장아찌는 매년 이 집 숙성실 한 자리를 차지한단다. 이렇게 해놓고 1년치 쓰고 하고. 이 집에서는 모든 음식이 주인장의 손을 거친다니 재료는 사다 쓸 법도 한데 타협이 없다. 무 뽑고 시래기 다 뜯어서 밭에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오니까 이거 해갖고 몸살 나요. 이렇게 힘든데 그냥 사서 쓰는데. 이게 좋잖아. 사오는 것보다. 매일 아침 모든 밑반찬을 직접 만들고 계절마다 재료를 바꾸는 건 물론 반찬의 색 배열까지 신경 쓴단다. 근데 이 집 주인장이 이렇게 주방에 신이 된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어머니 아버지 밭에서 이제 일하고 늦게 들어오실 때 그때 한번 밥을 한번 해봤더니
너무 잘했다고 맛있다고 칭찬해 주는 거야. 처음 들어본 칭찬이었어요. 초등학생 때 있던 일이란다. 칭찬은 어린 주인장을 춤추게 했고 결국엔 주인장의 인생까지 책임져줬다. 덕분에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으니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이 집 보리굴비에 아성에 도전하는 또 다른 녀석이 있었으니 밥도둑이라 하는 새로운 말까지 만들어낸 간장게장 드시겠다. 탱글탱글한 살이 꽉 찬 것은 물론이요. 오동통통 담백한 알까지 가득 품었으니 비주얼계의 1등은 따놓은 당상. 밑반찬도 골고루 나오지만 이제 입에 맛도 착착 감기는 맛이 좋고 특히 이거 게장은 4시에 나간다는데. 싱싱해요. 간장게장 앞에서는 최면도 필요 없다. 그동안 속으로만 품어왔던 양손신공 제대로 보여주는데 한 입 베어무는 순간 비린 맛은 온데간데 없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만 입속에 쏴 하고 퍼진다. 게딱지에 고슬고슬한 흰밥을 넣어 쓱쓱 비벼주는 것은 간장게장을 마주한 사람들의 통과 의례와 같은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양보하고 싶은 행복한 맛이 아닐 수 없다. 혼내세요. 어떤 집에 가면 알이 없잖아. 여기는 알이 없는 거는 나오지가 않아요, 일단. 그래서 믿고 먹게 되는 거죠. 일단 그 싱싱하고요. 냄새가 비린내가 좀 안 나고 그래요. 예. 제 생각에는 이 게장이요 좋은 게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 게장의 맛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얼마나 싱싱한 게를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는 것. 연평도 봄게예요. 암게가 알이 꽉 차있는 봄의 연평도에서 잡은 꽃게만을 사용한다는데 그 녀석 참 실하다 실이야. 간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끓여낸다. 꽃게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게장에 부어낼 간장 역시 원재료만을 사용한다는데 마늘하고 생강하고 무하고 대파 그리고 이제 사과 이런 것들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끓여요. 그렇게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킨 후 이제 게장이 완성됐다 했더니 간장을 분리하고 다시 한번 냄비에 간장을 담아낸다. 좀 더 깊고 진한 맛이 꽃게에 배게 하기 위해 5일에 걸쳐 이 작업을 반복한다는 것. 비린 맛을 없애는데도 한몫했다. 꼼꼼한 성격이라서 원칙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안 편해요. 손님한테 내줄 때. 이런 주인장의 정성과 인심 덕분에 손님들은 이곳에 오면 좋은 맛은 물론이고 좋은 겨울 헛헛한 마음까지 따뜻한 정으로 가득 채워 돌아갈 수 있다는데 어린애를 데리고 와도 되고 어르신을 모시고 와도 되고 누구나도 먹을 수 있는 거라. 굴비라든가 꽃게 같은 게 좀 고가잖아요. 그래도 뭐 서민들이 먹기에는 적당한 가격에 맛있게 먹고 가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재료로 그냥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줘서 그걸 손님들이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키며 사랑을 받아온 동네 맛집.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변함없는 정성과 정직한 손맛이 그 비결이 아니겠는가. 지금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겨울의 도시 강원도 평창군. 추울수록 더욱 열기 가득한 이곳에 숨은 맛집 특공대가 떴다. 그런데 평창에 들어서자마자 시선 빼앗기는 현장이 있었으니 영하 16도로 내려앉은 날씨에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서 있는 한무더기의 사람들. 발을 구르고 몸을 덜덜 떨면서도 뭔가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건 바로 제철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요 평창송어 되시겠다. 시작! 신호 떨어지고 잽싸게 달아나는 송어를 맨손으로 잡아라. 얼음장 물속으로 거침없이 입수.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건지 물고기가 사람을 잡는 건지 꽉 잡아요. 울지 말고 저리가 나가. 고생 끝에 잡은 송어 한 마리 놓칠세라 한파도 있고 꼭 끌어안는 참가자들. 최고입니다. 짜릿한 손맛을 봤으면 이제 진짜 송어 맛을 볼 차례. 지금이 아니고 여기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평창송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단다.
낚시해서 이거 잡아오신 거예요. 회도 해주고 구이도 해주고 다 해줘요. 얼음장 물속에서 갓 건져낸 송어의 선홍빛 속살. 눈으로만 봐도 신선한데 직접 잡은 송어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이곳이야말로 평창 송어 맛보기 딱 좋은 진짜 맛집. 삽이 안 풀었어. 한 번에 젓가락 가득 집어들고 한 입에 쏙 넣으면 찰지고 탱탱한 송어의 풍미가 입안 가득. 대게살처럼 촉감이 너무 식감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짜봉. 회 하나로 끝낼 수 없다. 놀라지 마시라. 축제장 한 곳에 마련된 거대한 화덕. 여기에 군고구마처럼 송어를 넣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기름기 좌르르 통통한 살은 그대로 유지한 채 촉촉하게 구워진 송어구이 완성이요.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직접 잡아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도 사로잡는 평창의 특별한 먹거리 이뿐만이 아니다. 메밀 국수라든가 특별히 또 맛있고 다른 지역과보다. 메밀 막국수도 있고 유명해요. 축제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정보를 얻고 찾아간 곳. 굉장히 외진 곳이 있는데 여기 찾았어. 평창 안에서도 외진 산길에 있다는 식당. 음식을 확인하러 일단 들어가 보는데 메밀국수가 주 메뉴인 이곳. 그런데 밑반찬도 다 나왔건만 막상 있어야 할 메밀국수 대신 빈 그릇만 달랑? 왜 빈 그릇을 주시는 거예요? 아, 손님분들이 식사에 맞게끔 취향껏 해 드시라고 이렇게 빈 그릇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먹는 건가요? 네. 동치미 육수 하나부터 자잘한 양념들까지 입맛대로 취향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밑반찬인 줄 알았던 음식들 역시 메밀국수의 재료들 취향껏 고명을 얹고 양념장을 만들다 보면 나왔습니다. 국수 같은 경우는 어느새 이곳의 진짜 주인공인 메밀면도 등장. 이거는 100% 순메밀이에요, 순메밀. 손님이 오는 즉시 즉석에서 뽑아 더욱 맛이 좋다는 순메밀면까지 양념장에 넣고 잘 비벼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입맛에 딱 들어맞는 메밀국수 완성이다. 주방장 아닌 내가 만든 메밀국수 과연 제대로일지 맛보는데? 이 재료만 봤을 때는 진짜 그 잔치국수 느낌인데 진짜 그 모밀 막국수 그런 느낌이라서 이 두 개를 좀 같이 먹는 느낌입니다. 홀딱 빠져들어 먹게 되는 메밀국수의 오묘한 맛. 외진 곳에 자리 잡은 정통 메밀국수 맛집. 과연 전파를 탔을지 궁금한데? 이게 방송에 나온 적이 있나요? 여러 방송에 하여튼 뭐 많이 대여서 많이 나왔어요. 그 내공 감추기가 힘들어 이미 전파 탄 지 오래라는 식당. 그럼에도 포기는 없다. 다음 수소문에 매진하던 그때. 보통 메밀은 이제 차가운 성질이라서 차게 드시는데 이 태평추는 끓여서 따뜻하게 겨울에만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태평추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음식을 제보받고 찾아간 식당. 메밀 음식을 뜨겁게도 먹을 수 있는 겨울 한정 메뉴 덕분에 1년 4계절 손님들로 붐빈다는데. 태평추 나왔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나타난 태평추. 각종 채소와 양념으로 오색 찬란한 모습. 일단 합격? 그런데 일단 봐서는 메밀이 잘 보이지 않던 바로 그때 국자로 한번 휘젓자 그 속에 잔뜩 들어 끓고 있던 메밀묵 등장이요. 평창 메밀로 만든 메밀묵 한 모가 통째로 들었다고. 차게만 먹었던 메밀묵을 펄펄 끓여 먹으니 과연 색다른 맛이 느껴질까? 대체 어떤 맛이기에 말도 없이 해치우는 건지 궁금하다.
국물 좀 없는 김치찌개 그 느낌인데 묵의 그 고소한 맛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볶음밥 좀 비벼주세요. 4인분이 나온다는 한 냄비를 순식간에 다 비우고도 볶음밥까지. 냄비에 다시 불을 켜니 자작자작 누룽지 생기는 소리가 사람을 홀리는데 다지고 볶은 김치와 두툼한 돼지고기 그리고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정통 메밀묵까지 도저히 식욕을 참을 수 없는 조합에 카메라 대신 냄비를 끄라는 담당 PD. 정신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특하고도 특별한 맛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적극적으로 돌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전골이에요, 전골.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거 탕평채라고 아실 거예요. 탕평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끓이면서 메밀묵을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거. 궁중에서 청콩이 들어갔던 탕평채라는 음식이 민가에 전해지며 개량된 것이 바로 이 태평추. 혹시 방송에 나오신 적 있으세요?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태평추는 나왔죠? 나왔어요? 네. 두 번째 허탕에 영하 16도의 날씨도 있고 주저앉아 버린 담당 PD. 실패. 하지만 언제까지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좀 더 수소문에 박차를 가던 도중 또 다른 제보를 접했는데 돼지 물갈비도 괜찮고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육수에 그냥 갈비를 넣어서 이제 익혀서 먹는 방식인데 숨은 맛집 찾기 물망에 오른 평창의 한 고깃집. 일단 무작정 전진해 보는데 VC 컴퓨터였었는데 혹시 여기 단골이세요? 365일 중에 한 280일 정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혹시 단골이십니까? 저도 1년 한 150일 이상은 오랜 시간 이곳을 찾은 단골들과 함께 식사하며 맛집 검증을 하기로 한 제작팀. 단골들이 검증한 식당의 최고 인기 메뉴 돼지 물갈비가 등장. 겉모습은 평범한 전골이나 찌개처럼 보이지만 단골 손님이 집게로 뭔가를 끄집어내자 어머 잠깐 이거 다 뭐야? 일단 갈비탕에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불판에 올라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왕갈비대가 통째로 육수 속에 퐁당. 이게 바로 평창에만 있다는 돼지 물갈비의 진짜 정체. 끓이면서 익히는 돼지 물갈비. 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잘라주고 완전히 익힌 뒤 열심히 건져 먹기만 하면 되는 전국 유일무이 메뉴 되시겠다. 어우 맛있겠다. 냉면 타고 이러지만 이건 할 수가 없고 양념이 더 배서 맛있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구워 먹는 것에 비해 심지어 더 진하고 깊은 맛까지 난다는데 여기에 단골들이 좋아하는 맛있게 먹는 방법 하나 더? 쌈을 싸서 먹으면 감칠맛도 나고 또 특유의 맛이 또 그냥 먹는 것도 괜찮지만 쌈을 싸서 먹는 것도 맛이 좀 틀리거든요. 함께 나오는 쌈 채소에 요렇게 숯불갈비처럼 고기를 건져서 쌈을 싸 먹으면 갈비탕과 구이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씹고 뜯고 즐기고 물갈비의 마지막 진액인 국물까지 남김없이 밥에 비벼준 후 후루룩 빈틈을 찾을 수 없는 돼지 물갈비 식사의 마무리. 오늘처럼 또 날씨가 추운 날은 따뜻한 물갈비가 아주 최고입니다. 먹는 것도 깔끔하고 배도 부르고 양도 많고 저는 이런 걸 좀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기회. 저희가 좀 그 메뉴를 좀 찍어도 될까요? 네, 그러셔요.
촬영 허락을 받은 제작진. 냉큼 따라 들어간 주방에서 왕갈비를 볼 수 있었는데 구워 먹기만 하는 갈비가 어떻게 육수 속으로 들어간 걸까? 10한 2, 3년 전에 이 동네 이제 젊은 청년들이 구워 먹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육수 먹어가지고 끓여주면 저희가 좀 해먹을게요. 야채 주면 그래서 시작한 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조금 생기고 그래서 지금 물갈비가 탄생이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부탁 덕분에 탄생하게 된 이후 업그레이드된 이 메뉴. 바다에서 나온 선조가 영양가도 많고 단맛도 강해서 겨울에는 시금치를 많이 써요. 감칠맛을 더하는 사장님의 세심한 비법 레시피로 손님들의 오랜 사랑을 받으며 인기 메뉴로 자리 잡게 됐다고. 결국 단골 손님들을 위했던 작은 배려가 20년 가게 역사를 지킨 든든한 기둥뿌리가 됐다는 이야기. 어제 먹은 술에 숙취가 싹 가셔버려. 그렇다면 평창 주민들을 사로잡은 이 메뉴를 전문가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우, 고기가요. 이야, 이게 뼈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뼈 자체로 이렇게 이어져서 만든 거 자체가 이게 진짜 돼지갈비거든요. 이게 고기를 한번 썰어볼게요. 먹기 좋게. 크기부터 숙성 정도까지 일단 고기는 합격. 한 입 크기로 야무지게 잘라준 뒤 드디어 완전히 익은 양념갈비의 맛을 보는데 얼마나 연한지 씹으면 씹히는 대로 그냥 막 넘어가요. 쌈을 싸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들어간 채소의 연육작용 덕분에 한층 부드럽다는 육질. 쌈을 싸서도 먹어보는데 계절마다 달라진다는 채소나물 밑반찬을 얹어 한 입에 쏙 넣으면 저 정말 잘 먹는다고 생각하시죠? 진짜 맛있어요. 식이섬유 풍부한 배추, 시금치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한 그릇이기 때문에 한 냄비이기 때문에 겨울 영양으로는 진짜 최고의 맛을 내는 그런 물갈비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데요? 영양으로나 맛으로나 빠지는 구석이 없다. 겨울철 입맛 당기는 영양식 돼지 물갈비. 여기에 자극적이지 않은 양념과 푸짐한 고기 인심 덕분에 입소문 듣고 찾아온 젊은 손님들까지 끊이질 않는단다. 이제 스키장 가서 스키보드를 타고 딱 와서 이걸 먹어주면 이제 환상. 맛있게 드셨다 그랬을 때가 최고 기분이 좋고 국물도 더 잡수시고 고기도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셔요. 한겨울 강원도의 한파를 잊게 하는 평창군의 뜨끈뜨끈 숨은 맛집들.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은 그 정성이 쭉 이어지길 바라본다.